시장 개장 전에 올려드린 종목, 말 그대로 단기 공략주의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기보다는 추세 부분에서 좀 들여다본 종목군들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쉽게 실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아니에요. PA 첨단 소재, MC넥스, 유니테스트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 종목군들의 거래량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게 옳고요. 300만 주, 뭐 600만 주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PA 첨단 소재 같은 경우 300만 주의 기준이 설정이 되려면 아무래도 300만 주 기준에서의 10% 30만 주가 일단 9시 10분까지 설정이 돼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PA 첨단 소재의 거래량이 10만 주. 일단 움직임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제 외국기관 오래간만에 수급 강도 있게 들어왔는데 그 강도 있게 들어온 수급 대비해서는 뭐 변동폭 10% 작진 않습니다만 시장의 눈에 튀는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범위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MC넥스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의 흐름이 이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300만 주 정도, 그래서 10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실려야 돼요. 사실상은 뭐 한 250만 주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럼 250만 주면 이제 25만 주가 실려주면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라면은 뭐 충분히 그 정도의 거래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양봉이 유지되느냐 정도까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PA 첨단 소재, MC넥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테스트 이 정도 기준에서 거래량. 지금으로서는 뭐 세 종목 올려드린 그 기준에서는 유니넥스의 거래량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서 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던 종목군들 중에서 변동이 좀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 진매트릭스부터 해서 신일제약, 동아기업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쪽은 제한적이에요. SK케미칼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A프로인가요? 그 신규 종목 영규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동시효과 상황에서 뭐 벌써 이미 치고 돌려놨기 때문에 올려놨기 때문에 글쎄요 뭐 굳이 이쪽의 기준은 시가가 43,200원인데 이런 쪽의 변동성을 지금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거래대금 기준에서 상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파비셀 같은 경우인데 모더나 관련해서 어제 그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졌죠. BH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제 이제 수급이 좀 꼬여진 부분, 상한가 이후에 오늘 좀 늘려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고 신일제약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신일제약의 변동성 부분도 거래량이 충분히 실려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400만 주 앞전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놓고 봐야 되는데 이미 그 거래량은 넘겨놨어요. 이미 그 거래량은 넘겨놓고 순간적으로 8%에서 16%까지 끌어올리다가 다시 미끄러졌는데 일단은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절반을 되돌릴 때 윗꼬리 부분이 절반 정도 감싸 안겨지고 돌려질 때의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 정도 범위를 좀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신일제약 쪽 돌려질 때 기준 그리고 드림텍 같은 경우가 어제까지 이제 변동이 계속 나와 있었는데 과도하게 이제 이틀 동안에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다만 이제 수급이 좀 꼬여진 부분이 있죠. 결론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안 되면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오전장에 10시 정도까지 들여다보시다가 거래량 수반이 안 되면 좀 빠져나오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젠입니다. 시젠 쪽은 일단 단기 공략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들은 이제 일단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를 들여다보실 만한 종목으로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좋네요.
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일부 실려 있는데 에코프로의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누적 수급 대비해서 움직임이 다소 제한적이었거든요. 에코프로 정도의 기준이라면 300만 주가 실려줘야 되는데 지금 다소 거래량이 못 미쳐요. 그래서 문자까지 나가지 못합니다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서 설정 범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일제약은 그럼 절반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1200원, 600원, 700원 잡으면 18,700원을 돌리면 18,700원을 돌려주면은 신일제약은 단기 공략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신일제약 18,700원. 그래서 윗꼬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18,700원이면 12.65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 신일제약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신일제약의 단기 공략 부분, 다만 이 부분은 문자까지 못 나가요. 거래 대금도 그렇고 뭐 시가총액이 무엇보다 문자가 나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변동성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잠깐만 보면은 일단은 시가와 고가의 그 절반 라인, 뭐 저가 고가로 설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8,6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정도 18,600원, 700원을 되돌리면 지금 이제 분봉 기준에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실려 있는데 그 분봉 기준에서 이제 5분봉 기준에 요 거래량이 수반되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좀 들여다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캡처를 분봉을 떠놓겠습니다. 신일제약 부분의 5분봉 기준에 중요한 부분은 18,600원, 18,700원인데 18,700원으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거래가 터져져 있으니까 실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정 범위예요. 그래서 나는 그 가격보다 싸게 사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을 넘길 때 기준에 거래량이 실려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미 거래량이 이제 실려 있는데 돌려지는 흐름이 강도 있게 연출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움직여 주느냐 그게 이제 제일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일제약 부분 이렇게 단기 공략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일제약은 없었네요, 그죠? 일단은 계산기까지 이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신일제약 올려놓고요. 오늘 기준에 0716 09시 12분 5분봉 그 다음에 1분봉 일주월봉 1분봉 역시 마찬가지로 18,700원 지금 바로 밑에 있으니까 들여다보고 있다가 기준 거래량은 이제 실려진 만큼 거래 터트리면서 돌리느냐 꼬리 절반 감싸 안고 돌리느냐 그 정도 범위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빠르게 돌리지 못한다면은 거래 자체는 둔화됩니다. 둔화되는 거래량을 쫓아 들어갈 필요는 없죠.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주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들여다보실 수는 있는데 앞전 고점을 넘기느냐의 기준이 되죠. 앞전 고점을.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일단 일봉 기준에서는 요 기준인데 오늘 요 기준을 넘겨버리면 사실상 조금 버겁긴 해요. 버겁다는 내용이 퍼센테이지로 좀 여기가 이제 2150원이 되겠죠.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따라붙는 등락 범위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장중 오전장에 일찍 들어올려야 됩니다. 들어올리려면 그러지 않으면 거래량 자체가 터져 있는 거래량이지만은 둔화되죠. 실리지 않습니다 거래가. 그래서 요 범위까지만 놓고 보고 그리고 돌려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들여다보는 쪽으로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개장 초에 이쪽 종목을 좀 너무 오래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플러스, 아이 참나, 좀 세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윤정두입니다. 저 추세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녹화할 때 기준을 다시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잠시만요. 이 부분 18,700원 그래서 일단 잘라놓고, 그리고 나서 시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쪽이 3% 계속, 아이고 저걸 좀 더 세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20% 비중 채워놨고요. 72,000주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06530 지금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이 시젠에 대해서 편입의 기준을 보내드렸죠. 오늘 16만 600원까지 밀렸어요. 시초가 대비. 그럼 절반을 돌린다 해도 16만 2천원이면 넉넉하게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았나. 1,700원 밀렸죠. 3,700원. 시가 대비. 그러면 3,700원에 절반 나누면은 참 얼마가 돼요? 3,700원의 절반. 아우,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어요. 1,900원 정도? 그러면 16만 2,500원을 잡습니다. 매입 단가. 우리가 문자가 개장 초에, 문자가 나간 게 얼마예요? 9시 1분에 문자 나간 게 16만 3천원의 편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까지 일단 비중을 채운 거고, 그죠? 뭐 물론 변동성이 커요. 4%까지 올라갔다가 또 눌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5일선 공방의 기준의 흐름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고민해서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16만 3천원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물량이 되는 거죠. 5%.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기존 물량 15%는 납두더라도 오늘 저점 편입 물량 5%는 또 짧게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뭐 문자 사인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고만한 범위에서 들여다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시젠 쪽은 고가가 17만 3,200원이 잡혔어요. 저가가 16만 600원입니다. 그 범위에서 이제 3분의 1, 2분의 1 지점, 그 지점을 보면 16만 9천원과 16만 6,900원이 돼요. 그럼 16만 9천원이면은 그 자리를 뛰어넘을 때에, 그러니까 지지받고 움직이느냐, 뛰어넘어 주느냐, 이런 부분만 좀 놓고 보면은 무리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쪽의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면서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다. 저점 대비 6%는 올라와 있어요. 시가 대비해서도 3.7%. 프로그램 쪽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6만 주 정도에 멈춰 있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 조금 더 들어오면 좋겠고, JP모간에서 매수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심리적인 면에.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찌됐건 뭐 시즌 쪽의 기준, 어제 오늘 추가 편입한 물량에 대해서 17만 1,600원, 16만 3천원. 그럼 평균이 어떻게 돼요? 17만 2천원에 잡았다고 치고, 그럼 9천원이니까 4,500원 치면은 16만 7,500원이 어제 오늘의 물량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시세 분출이 연출이 되고 움직임을 준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16만 3천원 이하에서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죠.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16만 9천원과 16만 7천원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지지가 되느냐, 그것만 확인이 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기 공략주까지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고요. 차트 잘라서 같이 캡처해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까요? 일주월봉부터 이제 잘라놓고요.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대처를 한다 그랬어요. 다만 이제 변동이 원체 커요. 어지간해서는 그 변동성을 감당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대로만 좀 움직여 주시고 나는 원래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비중 자체를 실어가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그나마 움직임 폭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서 다행스럽다라고 표현을 해드립니다. 거래는 월등히 더 실려야 돼요. 사실상 거래 부분은 월등히 실리면서 5일선을 넘겨야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이쪽 기준에서 이제 5일선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17만 4천 원을 넘기느냐, 거래를 실어가면서 17만 4,500원 잡을게요. 주가가 이제 움직이면 17만 5천 원 잡을까요? 17만 5천 원. 주가가 움직이면 5일선도 윗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움직여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시점 부분 일본 기준에서는 17만 5천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지라인도 설정을 해놔야죠. 16만 9천 원, 그리고 16만 아까 얼마였어요? 그 저점 대비해서 16만 7천 원. 그렇게 해서 세 군데의 그 편입 구간 범위를 설정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 군데 범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16만 7천 원까지 7천 원. 이게 이제 지지가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 지지 부분이 형성돼야 된다 그랬죠. 거래가 수반되면서 지지가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봉으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거고, 요거를 그 분봉으로 잘라 드릴게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계산기 시젠 11분 16일이죠. 지금까지 잘라놓은 거였구나. 일봉. 그 다음에 분봉.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움직이면 참 좋은데, 문제가 꼭 따로따로 혼자서만 하시려고들 하니까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죠. 어제 이제 BH가 상한가였고, 이렇게 올려놓고, 오분봉 보겠습니다. 오분봉에 벌써 이미 녹화 뜨는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약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료하고의 차별화는 일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5분봉 기준에서도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미 이제 돌려놨기 때문에 지지만 형성을 놓고 봐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16만 7천 원 이렇게죠. 그 다음에 17만 5천 원 요 자락 넘기면, 그렇게 해서 세 군데 범위 5분봉에서도 보고요. 그 다음 1분봉. 자, 오늘 그 여러분들께 이미 좀 올려드렸어요. 그 개장 초에. 그리고 이제 좀 차분히 우리끼리 기준에서 라이브에서 이제 설정해드리고 해석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채팅방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 나오는 모습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계 창구 JP모건 5만 주 매수 들어오다 멈췄는데, 저쪽에서 매수 강도가 이제 좀 더 살아나야죠. 저 매수 강도 들어오면서 탄력받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에이텍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건들기가 좀 버거워요. 그런 이유는 일단은 에이텍 기준의 이재명 도지사인가요? 대법원 그 선고를 오늘 하나요? 하여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고 실체가 없죠. 우리가 뭐 후진국이에요? 저기 뭐 동남아인가 미얀마야?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하여간 우리가 보던 그 시즌부터 마저 보고 질문 주신 종목군들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일단 그 시즌 쪽에 모더나하고 이제 차트 다 봐야 되는데 모더나 굳이 뭐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면서 끝났다라는 거 뭐 특히 뭐 이게 뭐 사기니 아니니 그런 내용 부분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젠마크 쪽의 주가 흐름인데 어제 기준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기준에 긍정적으로 잘 마감돼서 끝났어요. 젠마크 쪽의 흐름이. 그래서 뭐 지금 치료제가 나왔다. 그 부분의 심리적인 요인 하나가 있는 거고 치료제가 나와버리면 진단키트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젠마크 쪽의 주가 흐름 이렇게 새벽에 올려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미국 쪽의 진단키트 업체가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큐델 쪽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개장 초에 편입 기준 설정해 드린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분들께 드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다행스럽게 지금 장 막판에 또 장중에 또 어떻게 변동이 나올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거래량 잘 들여다보고 대처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쪽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잖아요. 성공했으니까 변동성 부분은 추세의 범위로 해석하면서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이텍의 뭐 시초가 대비해서의 강세 부분 근데 우리는 안 따라 붙어요. 추세 범위 부분에서는 뭐 기준점 잡을 수 있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이미 그 밑에서부터 치고 올려진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들여다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종목 좋아하는 그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뭐 그건 그쪽이고 와우 쪽에 한 명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이 변동성이 대법원 뭐 판결이 지금 나왔나요? 어찌됐건 그 장난이 아니겠죠. 장난이 아닐 텐데 뭐 운명 앞두고 이재명 테마 이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언급조차 못했어요. 아니 그게 맞는 거죠. 뭐 막말로 진짜 미친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나라가 뭐 후진국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이재명 관련주여가지고 에이텍이 움직인다? 그럼 얘네들 다 조사해야지. 금융당국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예?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대통령 됐어 그러면 에이텍이 수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전 기준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예전 기준에 그 뭐죠? 뭐 얘기하다가 몰랐어. 하여간에 말 같지도 않은 그 내용인데 어찌됐건 뭐 어떤 종목은 안 그렇겠습니까? 전부 뭐 마찬가지죠. 파미셀은 안 그래요. 다 똑같이. 근데 다만 이제 좀 과하다. 변동이 많이 과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일단 다 떠나서 따라 붙겠다. 난 따라 붙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15%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죠. 24,350원까지는. 여기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선입견 안 가져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 놓을게요. 시가총액은 올라갔고 어차피 우리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거지 뭐 얼마나 윤정두가 무슨 뭐 깔끔해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심한 하다못해 시젠은 매매 안 해요. 시젠이 된다. 죄송합니다. 신라젠. 신라젠도 거래만 수반되면은 계속 매매를 해서 계속 수익을 내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때는 아예 접근 범위를 안 가져가고. 그래서 에이텍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제 400만 주 정도 기준을 잡았었겠죠. 만약에
편입 기준에 설정을 잡았다면 400만 주가 아니구나. 700만 주 정도 됐겠죠. 700만 주. 그죠? 7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ATEC TN인가요? 이 ATEC TN인가요? 그 같이 ATEC TN이네. 그죠? 이제 막 시가총액 1000억 넘었으려나? ATEC TN이 이제 막 넘었네. 이제. 그래서 참 웃기지도 않는. 예. 그래서 이쪽도 뭐 700만 주 정도, 800만 주로 잡을까요? 이쪽은 그 정도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TEC이든 ATEC TN이든 거래량 수반되고 전고 좀 넘기면 따라붙을 수 있는데 다만 감당되시겠냐 이거지. 예? 실질적으로 솔직히 변동성이 조금 다른 종목보다 더 심할 것 같아서 그래요. 대부분 예를 들어 속보 딱 뜨면 그게 오늘인가요? 뉴스 한번 더 볼게요. 오늘인가요? 언젠가요? 그래서 속보 한번 딱 뜨면 그게 그 변동성이 감당이 될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판결이 언제죠? 2시 2시까지 이제 2시 전후부터 해서 이제 화장실 못 가는 그 전에부터 좀 그거는 이제 감내를 하십시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 이제 오늘 기준에서 동아기업의 200만 주의 거래량 기준 설정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거래량을 넘겼어요. 동아기업의 2차 전지 관련된 코멘트들, 뉴스 내용들 그 부분 그리고 차트도 지금 좋은 위치에 있네요. 동아기업을 오히려 좀 들여다보시고 거래량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녹화 올려드리고 다시 진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동아기업하고 아까 이제 신일제약 돌리지 못하고 미끄러지네요. 그죠? 그렇다면 신일제약은 관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 안 실립니다. 둔화돼 버리죠. 오히려 시젠, 동아기업 그리고 뭐 ATEC 같은 경우도 다시 계산기 설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